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더 인물과 사상 이야기를 다루면서 더 인물과 사상에 대한 저희 설명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기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성역 없는 실명 비판을 주제로 다루었던 인물과 사상이 이번에는 그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하여 영어의 THE 더 인물과 사상이라는 시리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인물과 사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올해 6월 시즌2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 강준만 교수의 1인 단행본으로 3개월에 한 권씩 출간될 예정이라고 출판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고민정 의원은 1979년 8월 23일 출생하였으며 43세입니다. 200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KBS 아나운서실 아나운서였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역임하였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2017년 문재인 인재 영입 1호를 시작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소제목은 고민정 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나 라는 글에서 작가 강중만이 정치인 고민정에 대한 현 정부에서의 그녀의 역할과 정치인 고민정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이던 2021년 3월 27일 고민정 의원은 유세중 만난 시민을 껴안고 펑펑 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광진구 주민이었던 그 시민은 함께 힘내서 서울을 지켜달라는 말이 고민정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일치하여 울음이 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과 다르게 작가 강중만은 고민정의 진정성을 믿는 편이라 그 눈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책의 본문을 통하여서는 작가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국회의원 고민정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작가의 개인적 정치 성향과 고민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개인적으로 고민정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정권 지금이라고 할 정도로 문정권 옹호에 앞장서 활동해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준만은 그런 정권 옹호 행위 자체가 고민정에게 적합한 일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3월은 공백이었던 서울시장 선거였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지원 유세의 일환으로 고민정이 선거 캠프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2차 가해주도 3인방에 고민정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차 가해자 3인방은 동작갑 진선미, 광진구 을 고민정, 송파구 병, 남인선 의원 이들 3인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당이고 박원순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멀쩡한 법적 용어를 두고 폭력을 당했으니 인정해 달라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나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망을 채운 후 일이 커질 것이 두려워 스스로 자살한 박원순이 죽음 후에도 엄연한 범죄를 미화시키려는 발언과 행동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 상식에서도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고민정이 SNS에 사람에 투표해달라고 적자 진중권은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라는 비판을 하였고 일반 국민들도 지지 호소인이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적 탐욕에는 그리 침묵하더니 국민을 탐욕적이라 모욕하는가 등 고민정은 사이버상에서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론 이 정도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보 후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녀는 정반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고민정의 답변은 지나치게 감상적이며 비장하다고 작가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자신에게 어떤 망신을 줘도 받겠다. 다만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꺼내지 말라라는 얘기만 자신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살은 자신에게 쏘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를 입에 올리지 말 것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발언으로 시작된 고민정에 대한 비판과 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고민정이 정권과 선거 후보자들을 위하여 화살바지까지 하는 것이 많이 오버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민주당엔 고민정보다 맷집 세고 세상이 뭐라고 자신에 대하여 욕하고 비판해도 너는 지져라, 난 모른다 식으로 나오는 국회의원은 저에게 지금 떠오르는 사람만 하더라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고민정으로 하여금 문정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며 꼭 지켜야 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가족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악의 사채업자들도 돈 안 갚은 사람의 가족이나 자식들은 건드리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룰을 어기면 자기들끼리도 룰을 깬 사람을 개쓰레기 취급한다는 말이죠. 작가 강준만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일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비판이 늘면서 피곤과 고통이 가중되면서 눈물이 나오게 된 심리적 배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기에 이릅니다. 고민정의 문재인 정권 지킴이 역할은 그 어떤 사명감에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고민정이 코로나로 자가격리할 때도 언론은 특히나 그녀의 근황에 대하여 추측성 보도를 많이 썼다고 서술합니다. 같은 당 정청래는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신문 지면에 기사로 내는 것은 앵벌이성 기레기들의 패턴이라고 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언론을 비판하기까지 이릅니다. 작가는 언론이 고민정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문정권이 이유를 제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 을에 출마한 고민정이 오세훈을 제치고 승리한 것은 고민정 자신의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청와대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까지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인영은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된다면 문 대통령이 기뻐하고 민주당은 100%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연설을 합니다. 긴급 지원금은 코로나로 긴급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고민정의 당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딴 개소리의 지원 연설을 서울 한복판에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설을 실었다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문정권은 고민정을 현 정권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 세우기 위한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문바들의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무조건적 실천과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도 이런 측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작가는 지난 대선 직전에 그래요 문재인 위기와 희망의 길목에서 문재인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고민정이 했던 맹세를 이제는 지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동으로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에겐 나머지는 중략. 계속되는 부분은 그런 분을 만나게 되어 오히려 내가 눈물 나게 감사하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고민정은 문정권의 감사함을 충분히 갚았다고 이야기하며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고
오세훈을 조롱하는 몇 번의 발언으로 야권에 찍혔다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여 지시에 의한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작가는 문재인 정권 지킴이 역할은 그만하고 고민정이 다른 역할로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봉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 책에서 잘 볼 수 없는 상당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글을 마칩니다. KBS 아나운서 시절에 자신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남편과 프로그램 사회를 함께 진행하던 것을 저 개인적으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고민정의 남편은 시인으로 경제적인 능력은 거의 없다고 소개되었고, 그런 남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존경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두고 싶었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정치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그녀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나 오해, 친근성은 일반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그를 알아서가 아니라 국정활동이나 국회 회기 때 보여주는 대정부 질문과 펼치는 논리의 합당성에 많은 사전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고민정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위해서는 절대적 헌신도 가능한 이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다른 정부의 절반만큼만 했어도 지금같이 국민에게 욕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 정부를 망친 이들은 문 대통령의 팬덤과 386으로 대표되는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과 독선이 정부라는 배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내년 3월 대선에서는 침몰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헛된 예상일 수도 있겠으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는 어떤 선거나 정치적 거대 담론에서도 승리는커녕 국민들이 외면과 한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고민정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각 개인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